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얼마 전에 영화 음악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엔니오 모리코네가 세상과 작별을 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됐었는데요. 네. 정말 그를 애도하는 많은 분들의 애도도 끊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영화 팬들이 그의 죽음을 정말 너무 안타깝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들렸습니다. 예. 저도 그 뉴스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네. 우리가 그 옛날에 이제 서부 영화를 볼 때 어, 총잡이가 말을 타고 탁 예. 나타나잖아요. 서부 영화 시대신 거죠? 그때 해파람 소리와 함께 깔리는 쫙 깔리는 그 음악. 야, 예. 그분이 다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예. 거기다가 또 지금 들어도 가슴을 울리게 하는 영화 미션의 가브리엘 오보에. 오보에. 예, 정말 명곡이었어요. 예, 얼마 전에도 그를 추모하면서 영화도 다시 보여주곤 하던데요. 정말 그 원시 부족이 갑자기 나타난 선교사를 죽이려고 네. 창을 들고 막 나왔을 때 어딘가가 흐르던 그 오보의 소리에 감동해서 창을 다 내려놓는 그 장면, 정말 명장면 중에 네. 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외국 영화를 저희가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건 외국 영화의 그 말소리들을, 대사들을 정말 편안하게 자막으로 해주시는 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외국 영화도 저희가 한국 영화 보듯이 잘 보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노고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한 한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외화 번역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이시죠. 이진영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수백 편의 외화를 번역한 번역 작가 이진영. 영화 007 언리미티드로 데뷔하며 이후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외화를 번역하며 능력을 인정받아온 그녀. 특히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육원 아이들의 가족으로 살아왔다는데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영화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년 소녀 이진영의 영화 같은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드라마, 우리말 자막으로 네. 이제 번역하는 그런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초대해서 함께 이제 일반 가정 체험. 네. 개인적으로 했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제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잖아요. 가장 축복받아야 하는 어떤 그 순간에 네. 버림받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한 아이들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이 아이들에게 누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평범합니다. 네. 외화 번역 작가 네. 시청자분들 볼 때는 좀 생소한데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기본적으로는 외국어 컨텐츠로 이제 국내에 수입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등을 이제 우리말 자막으로 네. 이제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왜 번역을 잘하려면 우리 같으면 그냥 단순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영어도 잘해야 되지만 한국어를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해야 네.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번역한 지 한 20년 됐는데 벌써요? 우리말이 이렇게 어렵고 섬세하고 다양하구나라는 걸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게 그래서 정서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네. 되는데 하나는 언어의 구조가 너무 달라요. 영어랑 저희 말이랑.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가 너무 달라요. 문화가 달라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엑스트라로 저희가 번역을 할 때는 자막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막이라는 게 좀 이제 한 3, 4초 만에 막 빨리빨리 바뀌니까 맞아요. 네. 이게 이제 가독성이라고 해서 읽을 수 있는 길이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한자를 넣을까 말까를 놓고 계속 고민을 해요. 그러시겠죠. 이게 길어도 될까? 더 짧게 할까? 네. 그런 고민을 늘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요, 표현이 정말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여기까지 표현 방법이 너무 많아요. 네, 색깔만 하더라도 맞습니다. 너무 많고. 맞아요. 시퍼렇다, 퍼러둥둥하다, 푸르다, 파랗다. 예, 몸이 힘든 아플 일 하고 때도 계세요. 몸이 아주 속 쑤신다.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욱신욱신하다는. 표현, 네. 감정, 분위기 다 이렇게 접목해야 네네, 되니까 맞아요. 어려우시겠네요. 네. 또 그런 것도 있죠. 저희 말에는 이제 존댓말 반말이 있잖아요. 아. 이제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존댓말 반말이 살아있는 예.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설정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가끔 오해도 하죠. 예. 제가 쟤보다 늙어 보이는데 왜 얘한테 반말하냐. 그래서 막 찾아보고 뭐 얘가 누나냐 동생이냐 뭐 그런 고민해요. 네네. 그 어려운 일을 지금 아까 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몇 년? 예. 22년요. 22년. 예, 예, 예. 그럼 지금까지 22년 동안 네. 몇 작품이나 하신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초짜 때는 네. 한 작품 한 작품이 너무 소중해서 네. 매일매일 일기를 쓰듯이 네. 했어요. 네. 그래도 어느 몇 년이 되니까 이제 별로 세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대충 대략적으로 한 1년에 한 2, 30편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2, 30편. 그러니까 영화만 하는 건 아니고 아. 짧은 뭐 드라마나 애니메이션도 하고 그러니까 러닝타임 기준으로 네. 그 정도 하지 않을까. 한 5, 600편 한 것 같아요. 영화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예, 예. 다큐멘터리나 여러 네. 가지 프로그램들까지 다 번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영화 같은 거를 번역할 때는 네. 이건 내 인생 이야기다 싶은 것도 있으실 것도 같고 유독 좀 정이 가는 작품들도 네, 있어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일단 개인적인 저의 인생을 네. 굉장히 이게 내가 했던 얘기를 마치 배우고 하는 듯한 느낌을 네. 준 영화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저 그 영화 봤어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 예. 먹기 사라고 하는데 그 엔딩 장면이 압권이죠. 여자가 그 발리에서 네. 달려가는 장면. 네,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크래쉬라고 네. 이제 2006년인가 7년도에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은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옴니버스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8개의 다른 스토리 이렇게 엮여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사람은 누군가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또 누군가의 관계에서는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네. 굉장히 단면적으로 이해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섭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크래쉬. 네. 또 있어요. 예.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고 예. 이건 프랑스 영화인데요.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개봉된 프랑스 영화 중에서는 가장 많은 관객이 그럼 들었어요. 프랑스어도 하실 줄 이제 아세요? 그런 오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예, 불어를 좀 하긴 하는데 네. 뭐그 정도는 못하고요. 대부분 이제 제2 외국어인 경우에 네. 영어 대본이랑 원문 내용 같이 와요. 저희가 이제 같이 중역을 하고 네. 또 이제 잘 모르는 거는 그 언어를 좀 잘 아는 후배에게 물어보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는 그 우정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두 남자가 만나서 네. 친구가 되는 과정. 한 사람은 너무 부자고 네. 귀족이고 근데 불구해요. 이렇게 음. 항상 휠체어에서 좀 아무것도 봤어요. 못해. 네. 보셨어요? 네, 봤어요. 이렇게 휠체어 네, 미는 밀어주는. 포스터. 예, 한 남자는 흑인이고 배운 것도 없고 네. 맨날 실직자 수당 받으러 다니는데 이 둘이 서로 이렇게 서로의 결핍을 메꿔주면서 네. 굉장히 너무 막 감동이었어요. 우리 지희 씨도 영화 많이 보시는구나. 집에서 시간 날 때. 집에서. 예. 그 영화 한 편 완성하려고 그러면 네. 몇 번 정도 보세요, 그거를? 수십 번 보죠. 수십 번. 예. 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저기 그 모든 영화를 네. VHS 테이프로 받았어요. 늘어났겠는데요. 그래서 VCR이 집에 3개가 있었어요. 와. 그래서 보고 또 보다가 네.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VCR에 헤드가 나가요. 어머. 너무 러닝을 너무 많이 네. 돌려보고 하시느라고. 예, 예. 그러다 이제는 이제 모든 게 디지털화돼서 네. 뭐 전혀 그런 불편함은 없는데 가끔은 그때가 좀 그립기도 해요. 그 한두 번 볼 때 재밌지. 계속 보시면 정말 쉽진 지겨우시고. 근데 또 보고 또 봐도 좋은 영화들이 있으니까. 그래. 네. 그러면 그 좋은 영화 가운데 네. 최근에 나온 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거 한번 보십시오라고 네네. 할 만한 거 뭐 있어요? 개봉한 지 몇 주 됐는데요. 네. 레미 집 없는 아이라고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어머. 그래서 사실은 이게 19세기 그 프랑스 작가가 쓴 동화가 있어요. 명작 동화. 그래서 프랑스 어린이들은 누구나 읽는. 네. 그래서 그걸 영화화했는데 되게 아름다워요. 네.
램이 집 없는 아이. 예. 꼭 한번 봐야 되겠네. 네네, 지금 그러게요. IPTV나 네. VOD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작가님께서 그 영화가 최근에 하기도 했지만 끌리시는 이유가 아, 예, 따로 있으신 거죠. 네네. 예. 이제 그 영화 속에 보면 주인공이 램인데요. 이 아이가 고아예요. 그래서 이제 19세기니까 유럽도 굉장히 가난했고 네. 고아원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예. 이제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아이가 버려져서 어떤 엄마가 이제 데려다 키웠는데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이 아이를 다시 또 이렇게 뭐 하여간 보내고 팔고 그러던 과정 중에 비탈리스라는 네. 거리 약사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아픔이 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얘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재능을 살려주는 거예요. 너에겐 이런 재능이 있어. 어머. 용기도 주고 야단도 감동이겠다. 치고 예. 그런 나중에 친엄마를 만나요. 예, 그래서 엄마를 만났는데 너 굉장히 네.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네네. 영화를 봐야 되니까. 친엄마 만나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네네네네. 예. 그 뒤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또 있는. 거의 한 90%. 예. 네네. 근데 네네. 그 고아가 주인공인 영화 네네네. 내용인 네. 거잖아요. 근데 예, 실제로 예. 보육원 아이들하고의 인연도 좀 있으시다고 저희가 얘기해 들었어요. 예, 예. 사실은 이 영화가 예. 좀 저에게 특별했던 건 네. 거기 나오는 아이들이 이제 일단 주인공이 고아고 네.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 아이를 도와주는 어른이 있었고 또 이걸 나중에 엄마를 찾아서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고아원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매일 주일마다 가서 만나는 아이들하고 함께 보고 시사회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시사회 이벤트는 못했고요. 아이들이 그냥 VOD로 집에서 네, 시청하고. 네. 근데 실제로 보육원 아이들을 오랫동안 돌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돌보았다고 말하기는 너무 제 자신이 한게 없고요. 진짜 돌보시는 분들은 거기 네. 선생님들인데 이제 대학교 때 그 제가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아리 안에 친구가 거기 이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너무 이제 인력이 없으니까 네. 이제 방화동에 있는데 그때만 해도 두메산골이었어요. 네. 지금은 너무 개발됐지만. 예. 그래서 한번 가려면 버스 2번 갈아타고 농길을 30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구하기 힘드니까 이제 저를 꼬셔서 네. 한번 가자. 그래서 갔는데 애들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것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예. 그 이후에는 뭐 이런저런 인연을 맺어가면서 현재는 그 안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와 그리스도교에 출석하면서 네. 또 아이들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몇 년째 거기에 그렇게 아이들이- 2년은 예. 86년부터죠. 2년은. 네. 그 대학생 때. 예, 예. 대학생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는 대학생 계산하지 때. 말아주세요. 짧게 하셨네요. 그 대학생 때 네. 그 보육원 처음 갔을 때 예, 예. 첫 느낌이 있잖아요. 네. 첫 어떠셨어요? 느낌은 그냥 애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아에 대한 편견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굉장히 내가 왜 고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밝고 네. 너무 예쁘고 어. 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 생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네. 정말 헌신적이세요. 정말 친엄마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잘 크는 걸 보고 네. 저도 좀 그 옆에서 지켜보고 싶었죠. 야, 네. 지켜보고 싶다 하더라도 짧게 네. 30년 동안 한 곳을 꾸준하게 관심을 네. 갖고 지켜보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던 네. 그 모임. 그 모임에서 커플이 탄생한 거죠. 결혼을 하셨어요. 예. 한 커플이. 그리고 이제 남자는 저희 동기. 네. 근데 이제 지금 목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그렇군요. 네, 거기서 계속 어머. 거기서 소명을 찾고 네. 그리고 멋지다. 상원님은 원래는 간호사였는데 어. 보육사 자격증을 다시 따서 어머. 그 보육원의 선생님으로. 그래서 두 분의 소명이 너무 이제 한 곳을 바라보고 귀하네요. 있어서 네. 저희는 이제 항상 누군가 가면 항상 누가 있잖아요. 네. 반겨주는 사람이. 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언니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를 하면 네. 저희가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이제 야.
뭐 도와드리고 네. 그런 일 한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렇게 한 곳을 지속적으로 꽤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다 보면 네. 아이들은 자라서 네. 이제 나가잖아요, 사회로. 맞아요. 네. 그 아이들이 또 다시 이렇게 연락이 돼서 만나기도 하고 소식을 듣고 그러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많은 아이들은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를 떠나면서 연락이 끊기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데 그렇겠죠? 또 그 안에서 지금 그 보육원 안에 사무국장님으로 네. 있는 분이 제 주일학교 어머. 가르쳤던 아이 언니죠. 어. 자매들이 쫙 자매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거기 와 있고 또 거기서 큰 분이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고 야. 그리고 그분도 여기 이제 보육원 선생님하고 결혼하셨고 예. 일꾼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행사하면 네. 퇴소한 아이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아.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요. 네. 네. 제가 볼 때 보육원이나 고아원 같은데 봉사하시는 분들은 네. 네. 아무래도 그 신앙심이 참 아. 뒷받침이 되더라고요. 교회는 언제 처음 나가신 거예요? 그때 그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동아리 네, 하면서 하나님에서 네, 그때 이제 거기서 교회 나갔고 교회 나가면서 나가고. 보육원 봉사를 예, 받고 예. 야.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네. 정말 두 발 다 담궈놓고 보육원 가서 일했던 계기는 뭐예요? 계기는 한 15년 정도 전에 이제 거기가 아이들이 한 55명 정도 있어요. 네. 근데 제일 어린 애들이 이제 막 기저귀 차고 네. 목욕시켜주고 이런 영아들. 아이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아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 너희 교회에 저는 그때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으니까 너희 교회 혹시 우리 봉사해줄 만한 저 교우들이 있냐.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그때 아이들 가서 목욕시켜주고 뭐 이런 일을 했고 네. 그러다가 2010년도에 네.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제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제 보육원이 먼저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가서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어머. 예, 그래서 걔는 뭐 대학 갔고요. 야. 예, 예. 지금 그러면 지금 네. 돌보는 그 보육원에는 현재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있는 건가요? 예, 한 55명 정도. 아, 거기에 55명 예, 정도. 예, 예전에 조금 많았고요. 아, 그럼 아이들 영어 가르쳐 준다고 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어때요, 반응이? 아니면은 꼭 그렇지도 여기서도 않아요. 영어를 배워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아이는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왜냐면 먼저 가르치는 애가 대학을 갔잖아요. 선예가 아주 좋은 예가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예. 진짜 막 점수를 막 몇십 점 걔가 올리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하자. 예, 그랬는데 너무 하기 싫어해가지고 1년을 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쉬었다 하면 그만둔 게 아니고 쉰 거면 다시 시작을 했나요? 그 제가 기다렸죠. 네가 원할 때까지. 그래서 1년 만에 예. 저기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이제 다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알았어. 예. 그럼 간 거죠. 네, 그 다음에 계속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든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죠. 알죠. 네네네. 영어 가르치는 거 네. 외에 그 외에 뭐 네. 어떠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보육원 아이를 좀 섬기시나요? 사실 영어를 가르치는 건 제가 뭐 전공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약간의 이제 툴이죠. 네. 아이들과 좀 친해질 수 있는 네. 방법이 네.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후원 아이들을 정해서 이제 약간의 후원금을 보내고 이제 그 좀 초등학교 애들 4명이거든요. 네, 걔랑 네. 이제 고등학교 남자애 하나. 그래서 그 아이들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초대해서 함께 이제 일반 가정 체험 네. 예, 그런 거 하고 집으로도 초대하시고. 예, 초대하고 무슨 행사 있으면 네. 설날이 설날이 다가오면 세배하는 체험. 네. 그래서 이제 야. 저의 지인들 집을 다 방문하고 어머, 애들 너무 세배를 다 재밌어하겠어요. 예. 윷놀이하고 그래서 이제 세뱃 주머니 하나씩 네. 다 들려서 보내주고 네 그렇게 했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어떻게 얼마씩 그래서 사전에 다 짜죠. 맞춰야겠다. 예, 왜냐하면 제가 하는 모든 어떤 아이들에게 너무 해주고 싶어도 네. 보육원 담당 선생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혹시 아이에게 얼마 정도의 세뱃돈이 적절하냐. 그냥 내 마음 같다고 막 많이 주는 것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해주세요. 네. 그럼 그 가격으로 이제 저도 친구들한테 이 정도 준비해라. 네. 이렇게 하죠. 어떤 때는 부모님이고 어떤 때는 네. 선생님이고 그러게요. 어떤 때는 또 친구고 네. 친구죠, 친구. 야,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캠프를 또 그러게요. 이렇게 열어줬다는 아, 건또 뭐예요? 캠프요? 또? 여름 캠프? 네. 네, 여름 캠프 그거는 이제 몇 년 된 얘기인데요. 네. 네. 제가 이제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
제 일 안에서 소명을 찾는 것이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나의 밥벌이고 네. 내가 많은 어떤 내 인생에 많은 터닝 포인트들을 경험했지만 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랑에 대한 갚는 것에 뭐좀 활용될 수 있을까를 네. 고민하던 차에 필로미나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또 거기도 고아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시사회를 저희가 이제 2번 개최하고 유료 시사회. 예,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를 모금을 해서 이제 교회를 송금을 하고 네. 그거를 무연고자 여름 캠프를 했어요. 무연고자라고 하면 그 안에서 아무도 없는 애들.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한 60에서 70%는 엄마가 있어요. 아.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사촌, 뭐 이제 고모 정도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연고자 방문의 날이 되면 더 외롭고 쓸쓸해지죠. 아. 그래서 네. 그때 그럼 우리 가서 뭐 캠프하고 네. 워터파크 가고 놀자. 그래서 이제 너무 즐겁게 잘 썼습니다. 캠프 진행은 어떻게 하세요? 진행은 사실 저는 정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 사모님. 네. 사모님이 정말 달란트가 풍부하세요. 그 힘든 와중에 프로그램 짜고 네. 어디 가서 뭐 할 거 그러면 저는 그냥 나중에 이렇게 회계 얼마 어떻게 썼다. 그러면 후원하신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정도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예. 어쨌든 그 장을 함께 열어서 예.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을 또 만들어주는 네네. 역할을 하고 예. 계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돕는 거죠. 네. 참 대단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꾸준하게 관심을 보일 때 왜 그 예. 사람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도 우리가 생기잖아요. 혹시 아이들 중에 나도 외화 번역가가 될 거예요 하신 아이들이 혹시 있나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영어 잘해서 해외 여행도 가고 싶고 뭐 비행기 스튜어드, 저 네. 승무원도 되고 싶고 네. 그 뭐 말뿐이에요. 어. 이제 애들은 노는 걸 좋아해서. 당장 눈앞에 달콤한 건 노는 게 최고죠. 예. 네. 그 아까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기독교 동아리에 네네. 들어가면서 교회를 가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보신 적이 그러니까 없으세요? 고등학교 때 친구랑 그냥 뭐 시낭송 뭐 네. 이런 거 그런 거 몇 번 쫓아갔던 전도 집회 것 뭐 같아요. 이런 거 네, 할 그런 때. 거죠. 예. 이벤트성 그런 거 2번. 네, 그리고 간 적. 그럼 어떻게 동아리를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아. 그때 이제 버스를 항상 같은 버스 타고 학교를 갔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음. 옆에 앉은 친구가 네. 친하진 않았어요. 그 친구가 성경 암송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네. 갖고 다니면서 외우고 보고 버스에서. 그 모르고 야, 어. 너 뭐야? 이게 물어봤더니 걔가 이제 딱 촉이 온 거죠. 아, 내가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따라간 거예요. 야 성경 암송 하는 카드. 걸 보면서 그 네. 카드에 꿰셨군요. 네네네. 예. 좀 가시자마자 적응이 잘 되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냥 그때는 사실은 뭐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좀 다른 걸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갔더니 이제 소모임으로 네. 공부하고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또 1대1로 이렇게 그 친구가 이렇게 만나서 잘 알려주고 네.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치유도 되고 그 안에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야. 그랬습니다. 그 인연이 지금 보육원과 네, 함께해서 맞습니다. 30년 동안 쭉 네네. 그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대학교 때 만나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럼요. 봉사하시고 예, 또 예. 목회도 하시고 네네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대학생 기분이 계속 나실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은 그렇죠. 그 보육원에서 네. 보육원에 단체 생활하는 아이들하고 네. 일반 가정에서 사는 네네. 아이들하고 뭐 차이점이 좀 있나요? 차이점이 있죠. 음.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관찰하고 함께 있어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는 네. 이 아이들에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먹는 거, 누리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모든 게 짜여져 나와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 끝나면 같이 산책을 가는데 네. 한 2시간 정도 가서 막 숨바꼭질하고 놀고 어머. 그다음에 이제 동네 편의점에 가서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다. 네, 좋아하죠. 네. 벌 받으면 그날 못 놀아요. 예배 잘 못 드리면 못 네, 놀거든요. 그래서 네. 당근과 채찍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아이들에게 너희가 먹고 싶은 걸
선택해. 편의점에서. 네, 편의점에서. 야. 좀 기다려요. 또 인내심을 갖고 좀 화는 나지만 기다려요. 그래서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어서 네. 18세 퇴소를 하는데 보통 18세 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그 18세 퇴소하면은 네. 주로 어디로 가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홈이라 그래서 네. 몇 명이 모여 살 수 있기도 해주고 아. 제가 영어를 가르쳤던 민재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관계 맺고 있는 선교 단체가 많아서 거기서 장학금 받고 네. 집도 이렇게 아파트 하나 해서 이렇게 하고 걔는 굉장히 그렇게 해서 잘 지냈고요. 네. 근데 이제 얘는 좀 어쨌든 성실하게 대학을 준비했지만 네.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삶의 의미를 못 찾고 방황해요. 쉽지 아. 않죠. 네, 네. 사실 18살에 퇴소라고는 하지만 네.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어려요. 세상으로 보내지는 네네. 거잖아요. 네. 예, 좀 돌봄이 더 좀 네. 체계화되면 좋겠다는 마음도 맞아요.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그 고등학생 아이한테는 네. 나중에 친구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힘든 일 있으면 너 쌤한테 꼭 전화해야 돼. 알았지?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거의 그렇게 굉장히 친하게. 예. 그런 어른이 한둘만 있어줘도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야, 네. 참 아까 번역 그 작가를 뭐 한 달에 한 뭐 20편 정도. 네. 아, 예, 1년에. 1년에 한 달에 20편이면 하루에 한 1년에 2, 30편. 어. 네네네. 30년 네네네. 오케이. 어쨌든 간에 그 번역 작가 하시면서 보육원 같이 봉사하시는 건데 네네. 이렇게 같이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 네. 번역 작가가 되셨던 뭐 계획이 원래 뭐 꿈이셨어요? 아, 스토리가 길긴 한데요. 네. 그 이전에 제가 대사관 근무를 했었어요. 아, 대사관에 대사관에 계셨어요? 근무했어요. 대사관. 예, 유럽 좀 작은 대사관, 한국에 있는 대사관인데 좀 대사관이 작으니까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런 걸 다 해야 돼요. 문서 같은 게 많으니까 그쵸. 또.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 좀 업으로 본격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작을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20년이 넘은 거죠. 야, 그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좀 생소할 때 일찍이 뛰어드신 거 아닌가요? 외화 번역 어떤 그때 편이세요? 약간 제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선쯤에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예. 작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죠. 대사관에서 이렇게 문서들 번역하다 아 이거를 업을 해볼까 해서 실제로 이제 네네. 번역판으로 들어오신 네네네, 거잖아요. 네네. 아, 이 길로 오길 잘했다 싶은 예. 때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럼요. 언제가 그러셨나요? 일단은 제가 모든 번역하는 것 프로젝트에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언제나 저를 생각해요. 네. 그 옛날에 누구와 싸웠던 생각도 하고, 아, 걔가 이런 기분이었을 거야. 네, 그리고 스토리를 친구들과 나누죠. 아. 내가 뭘 번역했는데 네. 이게 너무 좋았어. 그냥 얘기하기는 좀 맹수맹수하니까 네. 힘든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을 좀 플렉서블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좀 이렇게 몰아서 뭐도 할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좋았어요. 아, 그럼 반대로 왜 영화도 장르가 너무 많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공포 영화 잘 못 보거든요. 그런 거 번역 이렇게 원치 않거나 내가 좀 번역하기 힘든 장르의 번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 무조건 하죠. 저희는 네, 이게 생업의 힘이군요. 네, 좀 입금이 되는 한 합니다. 좀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때는 그냥 일이다, 일이다 생각하고, 예. 예. 뭐 이걸 만든 이유가 있었겠지 생각하고 예. 그런 거 하죠. 네. 아, 여기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럼요. 예, 네. 그러네요. 그 예. 영화의 주인공도 가끔 되시겠네. 혼자서 뭐 이제 더빙도 하거든요. 제가 네. 더빙을 하면 혼자서 얘기를 해야 돼요. 보면서. 실제로 더빙이요? 그러니까 더빙을 위한 대본을 만드는 거죠. 제가. 그렇지. 예, 예. 그리고 진짜 이렇게 배우처럼 해봐야- 성우처럼. 예, 예, 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우처럼. 네, 그래서 이제 또 번역 강의할 때 네. 그 수강생들 앞에서 이제 그렇게 읽어주면 어머 선생님 성우를 하셔도 되겠어요. 진짜. 라는 예. 말을 하지만 뭐 순간 기쁘고 잊어버려요. 혹시 기억에 남는 대사, 내 인생에 기억에 남는 명대사 번역했던 것들 명대사요? 가운데. 예. 아유 부끄럽게. 성우로. 제가 기억에 남는 대사 하나는 네. I am what I love. 너무 단순한 표현이거든요. I am what I love. 나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지향하는 가치가 네. 곧 나이다. 아. 뭐 그런 건데 번역은 네. 그렇게 안 했는데요. 뭐 사랑하는 만큼 행복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참 그 매력 있는 직업을 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문화가 다른 곳에 그 어떤 스토리 가운데서의 그 이야기들이 네. 우리말로 바뀌어지면서 네.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네. 그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아,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어. 대부분은 보람이고 가끔 예. 힘들고. 하지만 그 보람 때문에 계속 그럼요. 일하실 수 있는 거고. 예. 야, 보통 딱 작업하실 때 한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막 밤새실 때도 있고 근데 그러신가요? 예전에는 막 밤도 새고 네. 그랬는데 이제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관리를 안 하면 네. 건강도 무너지고 아. 삶이 좀 무너져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일주일에 5번 이상 운동. 오. 8시 반에서 10시. 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진 시간에. 오. 예, 그리고 너무 늦게 자지 않고 야. 9시 전후로 작업 시작. 어머, 아. 교과서적으로 살고 계시는데요? 언제부터 그런 철학이 생기셨어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운동도 많이 하고. 아. 예, 그래요. 야. 건강에 오래오래 재밌게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 아이들과도 계속 또 만나실 수 있고. 예, 그럼요. 예, 저는 예. 몸이 재산인데. 아, 그 몸이 재산인 걸로 30여 년 동안 그렇게 봉사를 하신 거잖아요. 아이들 네, 옆에 있어주시는 거고. 네, 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커나가는 모습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드실 네, 것 네. 같아요. 어떠세요? 네. 지금 가르치는 영어 가르치는 아이 네. 이름이 현빈이에요. 어. 배우처럼 잘생겼어요. 어머, 아. 남학생이군요. 남자예요. 예. 걔가 한 살 때 제가 처음 봤어요. 그때 걔가 이제 막 기저귀 갈고 막 이럴 어머. 때 왔다가 이제 중간중간 또 못 보기도 했지만 이제 지금 뭐 키도 저보다 크고 능글능글 말도 잘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작년 한 3월에 이제 저희 아빠가 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얘가 선생님 저 선생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꼭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네. 같이 또 감사하고. 생각지도 않은 네. 위로가 또 있었을 것 네. 같아요. 현빈이를 통해서. 네, 그래서 어쨌든 현빈이가 오고 아니, 와서 별건 안 했어요. 네. 목사님하고 이렇게 와서 앉아서 막 인사하고 그런 거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때 예기치 않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준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돼주잖아요. 그걸 또 네. 현빈이가 해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봉사를 한다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게 사실은 제가 아이들에게 더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더 느끼지 않을까. 네.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막 애기들 있잖아요. 네. 3-4살 정도 된 애들이 이제 유치부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보면서 걔네들은 대부분 미혼모 아이들인데 네. 어쩌면 가장 축복받아야 하는 어떤 그 순간에 네. 이미 버림받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한 아이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이 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쭉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이 아이들에게 누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사실 태어난 거는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닌데 네. 누군가가 태어났다면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다 누군가에게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네. 그게 이제 충족되지 못했을 때 아이들도 힘들고 외롭고. 그럼요. 네, 그래서 예. 힘든 아이들도 많아요. 그렇게 네. 지켜보시면 네. 나한테도 이 아이가 좀 벅찼지만 네. 사랑을 꾸준히 줬을 때 변화되는 아이들도 분명히 많이 만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근데 뭐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그래서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거기 안에도 좀 약간은 폭력적이고 심하게 반항적이고 네. 동생들 때리고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있죠. 있는데 그 아이의 이면을 보면 언제나 너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스토리를 들으면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변화하는 아이들도 네. 분명히 있지만 선생님들이 10명 정도를 키우시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애정 경쟁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분의 꿈꾸는 10명은 진짜. 물론 두 분이서 이제 48시간 교대지만 너무 힘든 일이고 그래서 후원자나 저 네. 비슷하게 하시면서 매주 오거나 이러지 않아도 네. 누군가 의지할 어른이 한 명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좀 느끼고 컸으면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네. 거네요, 또. 아이고, 네, 예, 선생님과 또 선생님 네. 친구분들과 함께. 네. 예. 실제 현장에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보육원에 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후원자나 뭐 네네. 돌봄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어떤 부분들에서 좀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지인들에게 보육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죠. 와서 개인 후원을 맺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렵거나 보통은 마음은 있어요. 네. 한 달에 10,000원 정도가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굿네이버스 이런 거에는 보내지만 보육원 왠지 막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불편하게 네. 생각하지 말고 이런 아이가 있어. 네. 그래서 제가 자주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어머.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거의 한 30명 정도를 네. 후원자들 1년 사이에 이렇게 오. 모아서 부대를 만드셨네요. 후원 부대.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관심의 문제. 관심. 그렇죠. 예. 혹시 그러면 오늘 방송 보시면서 네네. 내가 몰랐던 도움이 필요한 저런 곳이 그러게. 있구나. 마음에 네네. 이렇게 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연락 주세요. 그분들에게, 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 보육원이라기보다 보육원의 아이들을 에게 관심을 갖고 돕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저한테 연락하시고 예, 또 보육원에 직접 전화하셔서 네. 어떻게 후원하면 되는지 문의하셔도 되고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또 하시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하시게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반대로 네. 오늘 학교를 안 가서 TV를 틀다 보니까 오늘 작가님을 만났어야 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영화 번역에 관심 있어 하는 청소년들에게 좀 어떤, 이런 거 좀 준비해두면 좋아요라는 게 있나요? 예, 지침? 영어 공부를 일단 많이 하는 게 맞고요. 네. 영화도 많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말을 듣고 보고 쓰는 연습. 그리고 논리적으로 쓰는 연습. 예. 그리고 주어와 뭐 동사와 이런 거를 좀 네. 호응 관계라든가. 그래서 평소에 일기를 쓰는 걸 권해요. 어. 예, 하루에 스토리. 예. 오늘 뭐가 좋았다. 무엇이 좋았고 왜 좋았고 네. 결론. 이걸 연습하면 번역에 엄청 도움이 돼요. 야, 몰랐던 꿀팁이 오늘 예, 예. 알려주셨네요. 사실 이렇게 간증 프로그램 섭외가 들어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네네네. 계기도 되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작가님? 예.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육원을 좀 홍보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 영화를 이제 그 시사회를 못해서 좀 안타까워서 네. 또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딴 뜻이 있겠지.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좀 친구들 사람을 만날 때 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니까 네. 뭐 대부분은 대학을 나왔고 대부분은 뭐 아파트에 살고 그러니까 보육원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 많아. 우리나라에 아직 보육원이 있어? 네.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세상, 네. 공동체 그런 걸 위해서 아직은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그런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어떤 식의 도움이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참 본업은 그 이제 외화 영화 번역. 작가 예. 번역하신 네. 분이신데 네. 꼭 그 보육원 사역이 본업인 것처럼 그렇진 않아요. 그 열정이 이렇게 열정이요? 열정이 네. 느껴져요. 예, 그거 참 굉장히 존경스러운데 네네. 그 보육원 아들 가운데 대학 진학률은 몇 %나 돼요? 뭐 퍼센테이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 1년에 몇 명 가는 것 같아요. 정도. 예, 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아예 실업 고등학교 요즘은 뭐라고 예. 그러지? 뭐 적성화, 그러니까 직업 교육하는 예. 그런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 또 대학을 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대학만 가면 사실은 많은 길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일단은 사교육에서 밀리고 네. 그런 환경이 아.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 보육원에 있을 때 이제 후원자가 이렇게 연결되면 네네네.
혹시 퇴소할 때도 네네. 계속 이어서 연결되는 그럼요. 경우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후원자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저도 물어봤어요. 네. 그 이제 거기 이제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찾아오시고 아.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오고 이제 계속 후원만 후원만 하는. 보내고 그래서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아. 후원자에게 카드를 보내요. 아. 그래서 어떤 애는 막 10장, 아. 어떤 애는 막 없고 네. 그러면 또 막 상대적 박탈감.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하는 일은 후원자가 없는 애들, 네. 걔네들한테 좀 후원자를 연결해주고 아. 네, 그런 걸 하죠. 예. 네. 참 귀한 일을 네. 꾸준하게 아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네. 그게 너무 은혜고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귀한 사역 참 기대해 보고요. 아유,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부탁이 있는데 네. 네네. 그 뭐냐면은 네, 제가 영화를 볼 때, 네네. 의화를 볼 때 한참 장면을 보면 자막이 나가잖아요. 예, 예. 자막 읽으면 장면이 지나갔어요 벌써. 제가 좀 느린 편이에요. 네네. 이게 매치가 안 돼. 네. 장면과 이 자막이. 대사가. 네. 네, 대사를 읽다 보면은 장면 지나가 버렸고 네. 장면을 보면 자막이 뜨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아주 짧게? 짧게 아니면 목사님께서 알겠습니다. 네. 극장에 가서 보시지 마시고요. 댁에서 보시면 이렇게 멈춤했다가 리와인드. 보시거든요. 그 기능을 한번. 근데 또 시청자들의 그 네. 요구 사항이 너무 달라요. 어떤 분은 짧게 달라 그러고 네. 어떤 분은 너무 짧게 하면 왜 빼놓고 번역했냐 그러고 예, 너무 함축됐다고 또 그러시고. 네,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네. 어쨌든 짧게 하겠습니다. 예, 예화 번역도 그렇지만 네네. 그 번역원 사역이 참 아름다워 보이시는데 네. 몇 년 지난 다음에 네네. 한 5년 6년 지난 다음에 예. 그동안의 또 결과를 네네.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네. 나올 수 있을까요? 결과 보고를. 기대되고요. 네, 네. 뭐 기도 제목 같은 게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기도 제목 그냥 계속 오늘 이제 말씀 중에 대한 말씀 나눈 것 같은데 네. 이제 거기 그 목사님 사모님 네. 그 언니가 올해 정년퇴직이에요. 아.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담당 교사가 바뀌면 너무 힘들어요. 새로운 엄마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 그런 정서적인 그런 불안증을 보이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위해서 저희가 잘 돌볼 수 있도록 네, 그냥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는 아까 저희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을 때 봤던 걔 이름 현빈인데 안 잊어버릴 것 왜냐하면 같아요. 그냥 허락을 받았어요. 이름 말해도 돼? 하고 아까 물어봤더니 예. 말하라고 저작권이 있다고. 현빈이가 잘 커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제가 작은 힘이나마 많은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야, 네. 5, 6년 뒤에는요. 네. 현빈이가 같이 나오면 네. 되겠네요. 정말 진짜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잘 컸어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30여 년간 무언가 꾸준히 함께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이런 큰 힘이 되는구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삶 나눠주셔서 오늘 네. 정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동이었어요. 네. 예화 번역 작가님 이진영 씨와 대화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팔을 더하고 사랑을 더한다면 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렇죠. 시간이었습니다. 삶을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기쁜 삶이지만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는 곳에 내 눈길을 머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를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님 머무는 시선에 같은 시선 머물 수 있기를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